오늘 김철민 선생이 휴가 중이라서 우리가 테이블 클리닉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모닝 렉처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컨셉에 대해서 당분간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서로 우리가 이렇게 5개 과가 나눠져 있으면서 어떤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환자의 최상의 서비스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는데, 이거를 하고자 하려면 과연 각 전문과가 어떻게 협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개의 과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각 과에서 어떤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각 과로 이렇게 환자를 이제 보내서 각 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처치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치주과에서 키컷 이렇게 프랩 오퍼레이션도 하고 해서 치아를 다 살렸는데, 이게 보조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다시 구강외과로 보내 가지고선 지대치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발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환자는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치료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대치를 뽑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처럼 우리가 10개 분야로 나누는 것을 3개 정도로 지금 함축해서 이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환자 구강내를 리컨스트럭션을 하거나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하는 그 분야로 국한해가지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구강외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치과 분야, 레스토라티브 덴티스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치주, 보철, 보존 이렇게 해서 한 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세븐 Ps라 그래가지고 P자로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PPP 프라이어티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병원이 지금 현재 치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스텝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그 시스템대로 모든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스텝을 잘 만나면 치과가 이렇게 융성해지고, 그 다음 스텝을 못 만나면은 아주 치과가 형편없이 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사람의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있을 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 시스템이 와해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제가 여러 병원에 이제 3군데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던 데는 그것을 계승하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면 다시 구축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이어티에 대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방치과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트리트먼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고 또 꼭 해야 되는 거지만은 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바꿔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방치과학적인 교육이라든가 이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소아마비 백신을 뭐 요새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한 숟가락 이렇게 먹는데 500원이었어요. 요새는 아마 보건소에서 그냥도 해줄 거예요, 백신을. 그러면 그거를 먹음으로써 소아마비를 예방하게 되는 경우하고 소아마비가 걸렸을 때에 나중에 정형외과에서 그 다리를 수술하는데 뭐 수천만 원이 드는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예방의학적인 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사실은 이제 치과에서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뭐 불소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 근데 보초를 하는 그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메인테이넌스 할 때는 예방적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치과를 다니는 동안에 그러한 칫솔질하는 법과 플로싱하는 법과 구강을 케어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타이밍적으로 환자한테 에듀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것이 그 환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보통 여기가 이제 CC에 해당되는 건데 왜 왔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니가 빠졌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당신은 칫솔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뭐 잇몸 치료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그 사람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그 환자가 그 치과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치료비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다른 거를 먼저 한다. 근데 엄밀한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이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떤 패솔로직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에스테틱한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과연 치과 클리닉에서 어떻게 그 환자의 욕구도 만족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병소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인 엘리미네이션, 그러니까 페인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프리퍼런스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아파서 환자가 병원에 치과에 내원했을 때는 이 페인 엘리미네이션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 환자의 그 동통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제 의사의 책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페인 엘리미네이션이 안 되는 형태에서 어떠한 치과적인 다른 처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환자가 병원에 CC로 페인으로 해서 왔는데 이 페인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잠깐 이제 언급하겠지만은 의사들은 자꾸만 이렇게 그 메케니컬한 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규합을 낮춘다든가 잠깐만 핸드피스를 동원해서 뭘 메케니컬하게 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메디케이션이라든가 다른 뭐 사이콜로직한 그러한 그 컨설트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페인을 릴리프 시킬 수 있는데 아주 이게 외과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가지고 페인 엘리미네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디디하고 초이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패솔로직한 그 어떤 병소를 엘리미네이션 하는 건데 이것은 환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지바이티스가 생겼다고 해도 환자는 그 진지바이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지바이티스라 그러지 환자는 그것에 대한 심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피칼 쪽에 리전이 생겨 있어서 엑스레이를 테이킹 했더니 레디오 류센트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아무런 그 불편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루트 캐널에서 치료를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환자가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퀘스처너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보존적인 트리트먼트를 할 때 지금 보면은 필링 메운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료적인 행위냐. 물론 의료적인 행위에 속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수복 단계지
어떠한 그 캐리어스가 액티비티가 있어가지고 캐리어스가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액티브 폼의 캐리어스인데 이거를 그냥 메움으로써 인액티브 폼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그 캐비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캐비티라는 것이 까만색이라는 것으로 이제 환자들이 인식을 하는데 과연 액티브 폼의 캐리어스가 까만색일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다크 컬러로 변하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거의 인액티브 폼이거든요. 그런데 액티브 폼에 있었을 때는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캐비티에 필링을 하게 돼도 계속 세컨다리 캐리어스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유치를 치료할 때 이 아기의 그 캐비티 상태가 액티브 폼인지 인액티브 폼인지를 우리가 DD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해야만 환자한테 좋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철적인 해결법. 이 보철이 여기서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그 구강내가 깨끗해지고 병소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보철적인 것을 하는데 이제 거꾸로 보철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보철적인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페이먼트예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돈을 우리가 치료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서비스 요금으로 해서 돈을 내는데 그 돈을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는 돈을 받는 것이 상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당신네 구강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받는다는 거. 이 페이먼트는 이 개업해가지고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먼트에 대한 프로토콜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